만드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화 반응 한번 해볼까? 대표적으로요. 산 그러면 아무거나 불러. 염산. 염산 더하기 불러. 수산. 그렇지. 이거 반응시켜보자 해야죠. 됐어. 자,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반응시켜보자 라고 했는데요. 염산은 얘네들을 반응을 그냥 허공에다 시키는 게 아니고 물속에 넣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럼 물에다 넣는다는 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 뭐 됐다? 이온화됐다. 전해질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물속에는요.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염산을 물에 녹는 순간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도 물에 녹이면 얘가 나트륨 양이온하고 수산화이온으로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근데 이거를 한 통 속에 담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한 통에 담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통에다 담으면 뭐가 달라져? 달라져. 왜요? 이렇게 한 통에다 넣는 순간 서로 상대방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하려는 성질을 갖는 아이도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있는 얘네들끼리 결합하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얘네들도 처음에 결합하고 있었다가 물속에 넣으니까 떨어지잖아요. 왜요? 물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뜯으려고 하는 됐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됐니? 네. 그래서 CC들 보고 있는 거 눈꼴셔. 커플들 보고 있는 거 눈꼴셔서 물은 커플들만 들어오면 뜯으려고 하는 수화시키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오면 그걸 쪽쪽쪽쪽 딱 뜯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걸 뜯으려는 힘이 10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뜯으려는 힘을 양쪽에서 10이라는 힘을 줘. 근데 얘네들이 결합하려는 힘은 1밖에 안 돼. 근데 물은 얘네들을 10이라는 힘으로 뜯어. 그럼 붙어있을까? 뜯길까? 뜯기겠죠. 더 센 힘으로 뜯으니까. 그래서 네. 근데 얘가 만약에 결합하려는 힘이 15야. 물은 뜯으려는 힘이 10이야. 뜯겨 안 뜯겨? 안 뜯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왔을 때 이온화가 되는 애들도 있고 이온화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 그 이온화가 안 되는 애들이 암극이야. 됐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건 결합하려는 능력의 차이겠죠. 그 중에서 염산은요. 물이 뜯으려는 능력보다 얘네들이 결합하는 능력이 작아요. 그래서 뜯겨요. 얘도 뜯깁니다. 이온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은 공간에 넣으면 됐어. 여기에 있는 서로 상대방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려고 하는데 그 결합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는 물에 뜯으려는 능력 10보다 세면 새로운 결합을 만들겠죠. 그거보다 작으면 새로운 결합 못 만들어요. 자, 그 중에서요. 이 안에 있는 산성에 있는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결합하려는 성질이 물을 뜯으려는 힘보다 셉니다. 붙습니다. 얘네들이 붙어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물방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물이 뜯으려는 능력보다 결합하려는 능력이 작습니다. 그냥 떠다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산과 염기를 집어넣으면 사실은 얘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는 N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 중에서 얘네들이 물속에서 만나면 결합을 해버린다. 그래서 얘가 H2O가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물속에서 결합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만 따로따로 이렇게 쓰진 않아. 이렇게 쓰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붙여서 이렇게 써버리는 것 뿐이죠. 물속에서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소금이 만들죠. 물속에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쓸 때는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속에 녹였을 때요. 꼬맹아 실제로 수소, 양이온이 둥둥 떠 있어야 산성의 성질이 드러나. 수산화이온이 둥둥 떠다녀야 염기의 성질이 나타나. 근데 이게 한 공간에 있으면 얘네들은 100% 붙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속에는 수소, 양이온이 있니 없니? 수소, 양이온이 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성의 성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속에는 수산화이온이 있니 없니? 없죠. 염기의 성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의 이온이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순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게 결합을 해서 물방울 되면서 물속에 있었던 수소, 양이온도 없어지고 수산화, 음이온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산화의 성질 없어지고요. 수산화 이온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염기의 성질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산도 염기도 아닌 중성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한 공간에 들어가면 산에 있는 수소, 양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결합을 하여 뭐 만들어지냐면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산과 염기의 성질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이걸 중화 반응. 자, 그래서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이온들만 여기 있는 이온 다 쓰지 말고요. 중화 반응에 관련된 이온만 이렇게 쓴 걸 중화 반응의 알짜 반응식 중화 반응의 알짜 반응식은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방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면요. 산하고 염기가 만나면 반드시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중화 반응은 물 만들어지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중화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얘도 생기잖아요. 물 만들어지는 건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면 얘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연 반응이라고 합니다. 얘가 염이에요. NaCl.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 반응과 연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연 반응은 화투 가서 배우세요. 화투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냥 얘를 연반응이라고 한다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반응의 특징은 화투 수준의 레벨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건 중화 반응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을 적당량 집어넣으면 산성을 아주 많이 넣고 염기성을 한 방울만 넣으면 그건 그냥 여전히 산이겠죠. 산을 한 방울 집어넣고 염기성을 이만큼 집어넣으면 걔는 여전히 염기겠죠. 그러니 산과 염기를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남아있지 않게끔 해야 중화 반응입니다. 됐죠? 이 중화 반응에 참여한 아이들만 쓰는 건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고요. 중화 반응은 항상 수소이온 하나와 수산화이온 하나가 결합해서 물 한 방울 만들어집니다. 물론 1이라는 숫자를 쓰시면 안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중화 반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꼬맹아 pH가 얼마 된다는 얘기? 7 된다는 얘기. 그래서 pH가 7로 돌아갑니다. 되겠어? 그러면 중화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면 pH 숫자 보면 돼요. 7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하나 뭐 보면 됩니까? 지시량의 생존하고 보면 돼요. 꼬맹아 BTB 리트머스 메틸 오렌지 페로포탈레인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페로포탈레인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씁니다. PP 페로포탈레인. 그래서 자, 얘 산성에서요 노, 불, 노. 염기성에서요 토, 노, 불. 이렇게 되는데요. 중성에서는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노, 초, 파.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녹색.
염기성일 때 푸른색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페로포탈레인은요 산성에서도 색깔 변화 없고 중성에서도 색깔 변화 없고 유일하게 염기성일 때만 색깔 변화를 합니다. 붉은색. 알겠어?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 없이 요거 2개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염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염산을 집어넣었어. 맨 처음에 염산을 집어넣는데 얼마 집어넣냐면 10 집어넣었다고 치자. 염산 10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네.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맨 처음에는 수산화 나트륨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어. 0이야. 그러면 이 액성은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산성이죠. 됐어? 자, 근데 이렇게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내가 이제 수산화 나트륨을 한 방울씩 넣게. 맨 처음에 2 집어넣었어. 네, 그럼 뭘까요? 네, 아직 염산이 이만큼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 조금 넣었잖아요. 아직도 산성이래요. 됐죠? 자, 여기다 4 집어넣었어. 뭐? 산성. 됐어? 네. 6 집어넣었어. 산성. 8 집어넣었어. 산성. 근데 10 집어넣었어. 뭐? 중성. 근데 내가 12 집어넣었어. 뭐가 되겠니? 거꾸로 염기성.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14 집어넣었어. 더 염기성.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한 방울씩 집어넣으면서 어느 순간이 완벽하게 중성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 완벽하게 중성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화점. 이런 거예요. 중화점. 중성이 된 순간을 중화점. 그러면 중성이 된 순간을 확인하고 싶어. 중화점 확인법. 어떻게 할까요? 중화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중화점을 확인하는데요. 여기를 예쁘게 정리를 하죠. 여기에 염산이 있는 거죠. 네, 수소 이온이고요. 염화 이온이 있는 거예요. 물속에 얘네들이 염산을 10개 녹였더니 10개, 10개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없어. 이런 얘기야. 근데 얘네들이 10개,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순간 내가 얘네들을 점점 증가시킨다고요. 자, 귀찮으니까 빨리 가자. 자, 이거 2개 넣었다고 치자. 됐어? 네, 2개 넣습니다. 그러면 물속에서요.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수소이온이 몇 개 남을까요? 8개. 네. 요거 2개 하고 요거 2개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겠죠. 몇 방울 만들까요? 몇 방울? 2방울. 1대1로 결합하니까. 그리고 나면 물속에 얘 몇 개 남아요? 8개 남아요. 얘는요? 10개 그대로 있어요. 반응 안 하잖아요. 얘는요? 네, 얘 2개 있습니다. 얘는요? 없습니다. 물 만드는데 다 썼으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이거 4개 놓고 치자. 이거 10개 있는데. 준비됐어? 물방울 몇 개 만들어져? 4개. 멋지다. 물방울 4개 만들어줘. 그러면 물방울 4개 만들 때 수소 4개, 수산화 이온 4개와 수소 이온 4개를 썼겠지? 그럼 이거 몇 개 남아? 6개. 이거 몇 개? 10개. 이거 몇 개? 10개. 이거 몇 개? 몇 개 남아? 0. 하나도 안 남죠. 다 써버렸으니까 물 만드는데.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몇 개 넣을 거냐면 아유 귀찮아. 6개, 8개, 10개. 준비됐어? 네. 자,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불러. 이거 몇 개? 4, 10, 16, 17,
6 0 이거 6 됐어? 안 빨라? 이거 해 2 10 8 0 8 돼? 네. 나 혼자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네. 어떤 거요? NA 플러스 밑에 4에서 4에서 이거 왜 10개라고 썼어? 지정신이야? 이거 몇 개라고 써야 돼? 몇 개라고 써야 돼? 4 꼬맹이가 짚잖아. 정신 차려. 자 이거 0 10 10 0 10 됐냐? 자 그러면 꼬맹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화점 찾아. 몇 번? 6번이 중화점인 거 어떻게 알아? 왜 6번이 중화점이야? H 플러스랑 OH랑 네. 사라져.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점이야. 알겠어? 둘 중에 뭐라도 남아있으면 중화점이 아닌 거야. 됐죠? 이렇게 완벽하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순간 그 순간을 나는 중화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중화점 확인법 되겠어?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얘기죠. 미안. 중요한 일 있어. 뭐게? 뭐가요? 선생님 뭐 하고 있게? 밥 시켰어, 밥 시켰어. 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뭐 드실 거예요? 김치찌개. 넌 저요? 모르겠어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저희는 늘 김치찌개죠. 몸이 김치찌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밥도 시켰으니까 하죠. 집중해서. 자, 중화가 된 순간을 확인하는 게 중화점 확인법인데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pH 확인해라. 이게 7이면 중화점이다. 되겠니? 두 번째는 지시하게 색깔 변화 봐라. 그래서 BTB 용액이 녹색이면 중화다. 이런 거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보면 되는 줄 아세요? 온도 측정해도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류의 세기 측정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생성된 물 방울수 세트예요. 요거 봐도 돼요. 이 다섯 가지로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보여줘. 자, 첫 번째 1번인 순간, 2번인 순간, 3번인 순간, 4번인 순간, 5번인 순간, 6번인 순간. 근데 하나 더 가서 7번인 순간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7번인 순간도 만들 수 있죠. 이거 10개, 10개, 12개, 12개. 보여? 그럼 어떻게 되냐? 불러. 0, 10, 12, 2
자, 그랬을 때 중환점을 확인할 때요. 선생님, 온도 측정하면 뭐 할 수 있는데요? 뜨거워져. 뜨거워져. 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을 해서 물방울을 만드는 중화반응 이 자체가요. 반응할 때 열도 같이 나와요. 열도 같이 나오는 멋진 말로 발열 반응입니다.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하나 생기면 열이 하나 나와서 1도 올라가, 2개 생기면 2도, 10개 생기면 10도 올라가,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어디까지가 제일 많이 올라갈까요? 물방울이 제일 많이 생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물방울이 10개 생겼으니까 거기까지가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일정할까요? 내려갈까요? 이게 내려갑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첨가하고 있는 수소나 나트륨의 용액이 됐어? 네, 온도가 낮으니까 걔를 더 부으면 부을수록 온도를 낮아지죠. 됐어? 그래서 중환점이 되는 순간에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할 때는 온도가 가장 높은 순간이 중환점이에요. 이거 온도 보는 방법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 보면 어때요? 라고 하면 전류의 세기를 보면 전류는 누가 흐르게 한다고 했어? 흐르게 한다고 했어? 물속에 있는 이온. 그럼 세봐. 지금 물속에 있는 이온의 개수 준비됐어? 물속에 있는 이온의 개수 총 몇 개? 10개. 총 몇 개? 보라색만 더하셔야 돼요. 몇 개? 몇 개? 8개, 10개, 2개, 0개. 몇 개입니까? 20개. 이것도 20개. 이거요? 다 더했어? 몇 개야? 20? 이거 몇 개야? 20. 이거 몇 개야? 20. 이거 몇 개야? 20. 이거 몇 개야? 24. 중화가 될 때까지요. 이온의 개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중화가 될 때까지 안 이온의 변해요. 개수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죠.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같은 거죠. 전류의 세기가 어떠냐면요. 골 때립니다. 이게 전류. 줄어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한 이 순간이 중화점입니다. 왜요? 전류는 이온이 흐르게 한다면서요. 이온 수가 똑같은데 전류의 세기가 왜 주니까? 라고 하면 전류는요. 이온의 실제 개수가 아니고 단위 부피당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이온 밀도요. 이온의 밀도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얘네들만 10ml 이온 20개가 있었어. 됐어? 네. 그래서 이만큼의 양을 10ml라고 치자. 그러면 10ml 안에 이온이 20개 있었어. 그만큼의 이온 밀도를 가져. 근데 요거는 10ml인데 얘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얘는 2ml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10ml 안에 이온이 20개 있는 밀도라면 얘는 12ml 안에 20개의 이온이 있는 거야. 납득하냐? 이거는 수산화 나트륨을 더 집어넣었죠. 얘는 14ml 안에 이온이 20개. 얘는 16ml 안에 이온이 20개. 얘는 18ml 안에 이온이 20개. 알겠어? 얘는 20ml 안에 이온이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약품을 넣어주는 거죠. 그 약품이 들어오면서 전체 부피가 많아져요. 근데 이온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럼 이온 밀도는 줄어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온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이온이 몇 개 있느냐가 아니고 전체 부피 얼마에 이온이 몇 개 들어있냐. 알겠어? 네. 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중화점에서 제일 낮다. 이온 밀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방울이 생기는 개수도 보시면요.
중화가 될 때까지 물방울의 개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0개, 2개, 4개, 6개, 8개, 10개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물방울의 개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물방울의 개수가 가장 많은 이 순간이 중화점이야 라고 하는 중화점에서 뭔가가 급격히 변합니다. 변곡점. 여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화점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pH를 봐라. 두 번째, 지시하게 색깔 봐라. 이 방법을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중화열 측정, 그 다음에 절규의 세기, 물방울의 개수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화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수능 계열. 중화가 될 때까지 이온의 처음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화가 되는 순간까지 처음에 이온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나서 중화가 깨지면서 이온 개수가 늘어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총 이온의 개수요.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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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알겠어? 네. 자, 중화가 될 때까지 전체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다가 중화가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전체 이온수가 증가하는 계열을 갖는다. 알겠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이 뭐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78페이지부터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오류가 있는지 찾아주십시오.